2025년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정책 문서 같은 여기에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국의 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서 대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수백 페이지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아니라 일부러 뺀 몇 개의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북한, 비핵화, 김정은 정권, 수십 년간 미국 전략 문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단어들이죠. 근데 오른쪽 2025년 문서를 보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좀 낯선 단어들, 제일도련선, 부담분담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오타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일종의 선언인 거죠. 이렇게 핵심 단어들이 쏙 빠져버린 현상. 저희는 이걸 첫 번째 주제, 전략적 침묵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이 침묵, 그냥 조용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아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가장 중요한 게 뭐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북한에서 눈을 뗐다면 미국의 그 예리한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서 제일도련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이 튀어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도에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일본 열도에서 시작해서 타이완, 필리핀까지 쭉 있는 가상의 선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라인을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오는 걸 막는 최전선, 가장 중요한 방어선으로 딱 설정해버린 겁니다. 이번 전략문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제일도련선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할 거다. 하지만 미군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와, 굉장히 직설적이죠? 이건 뭐냐? 우리가 최전선은 막을 테니 그 비용과 책임은 동맹국 너희들이랑 같이 나눠서 지겠다는 부담분담 원칙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얼마 더 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동맹국들이 직접 더 많은 군사적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요구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그냥 너무 나간 해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 행간 읽기에서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증거는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지거든요. 첫째, 문서 자체에서 북한 관련 단어가 싹 사라진 게 그 시작이죠. 둘째, 로이터 같은 주요 외신들이 이걸 놓치지 않고 북한이 빠졌네? 하고 바로 보도를 했고요. 셋째, 실제 한미가 발표하는 공동 성명에서도 대북 경고 수위가 슬쩍 낮아졌어요. 넷째,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변화를 눈치채고 부랴부랴 새로운 정책을 조율하자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이제 한국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후방 지원 기지로 재정의되고 있구나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그림은 하나로 완성됩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한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밀려올까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네 번째 파트, 한국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요,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안보 공백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동맹의 공식 문서에서 북한이라는 위협이 사라진다? 이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가 믿던 미국의 방패에 금이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식의 차이 자체가 또 다른 안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날아오는 게 바로 두 번째, 늘어나는 청구서입니다. 부담 분담이라는 말이 되게 점잖게 들리지만 까놓고 말하면 한국, 이제 돈도 더 내고 군사적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해라는 아주 직접적인 요구거든요. 미국의 빈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안보 부담과 경제 부담이 동시에 커지니까 세 번째 현실, 외교적 줄타기는 이제 거의 묘기에 가까워집니다.
가장 많이 물건을 파는 나라는 중국인데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은 미국이죠. 이 사이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경제든 안보든 한쪽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압박과 불안감이 정말 끝까지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해구산,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커지면서 그동안은 거의 금기시됐던 우리도 핵무기 만들자는 목소리가 다시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동북아 전체가 핵 도미노에 휩쓸리는 그야말로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앞으로의 길입니다. 이 거대한 전력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6가지 관전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나올 한미 공동성명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주한미군의 배치의 변화는 없는지, 미국이 동아시아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한국 정치권에서 핵무장 얘기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6가지 지표만 잘 따라가도 미래의 판도를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힘의 논리와 전략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동맹이라는 관계의 진짜 가치는, 그리고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